타임! 영화를 단지 스크린으로 감상하시는 분들, 포털사이트 영화 평점만 보시고 영화를 평가해버리시는 분들 모두 들어와! 여기는 여러분의 색다른 영화 라디오 채널 무비박스고요. 저는 김정우입니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한국 영화계에 여풍이 불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판타지, 코미디까지 장르도 다양한데요. 최근 10년 넘게 여성 배우 영화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영화계에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최근 3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I Can Speak의 선곡은 그래서 더 값집니다. 극중 나문희는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니죠. 혼자 시장에서 오수선집을 하며 살아가는 캐릭터입니다. 민원 건수만 8,000건의 구청 블랙리스트지만 이재훈과 나이차를 뛰어넘는 케미를 발휘하며 극중 웃음과 눈물을 책임지죠. 남자 주인공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한국 영화 시장에서 여성 주인공이 전면에 나서고 심지어 70대가 주인공인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나문희 배우는 기자간담회에서 내 나이에도 주인공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 기분은 해본 사람만이 알 거다. 사실 부담도 걱정도 많았지만 끝까지 해냈다는 점에서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죠. 사실 이 여성 배우 기근 현상은 시대마다 변하는 인기 장르와 세대별 취향과 맞물립니다. 영화 추격자가 흥행에 성공한 후 한국 영화는 범죄 스릴러 액션, 남성 위주의 캐릭터와 스토리의 영화들이 무한 반복되면서 대중들의 피로감을 높였습니다. 한 영화 제작자는 호흡이 빠른 드라마와 달리 영화는 흥행되지 않을 경우 배우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 20대 여배우의 부재는 심각할 정도다. 그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20대 초반 여배우를 내세운 영화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거의 사라졌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 초청을 시작으로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악녀는 이런 분위기에 반기를 듭니다. 연출을 맡은 정병길 감독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가 안 된다는 말이 내 귀에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로 들리더라. 현재 우리나라는 여자 영화를 만들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한다. 어릴 적 액션 영화에 대한 로망을 멋진 여배우를 통해 이루고 싶었다며 여배우를 원톱으로 세운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견 여성 배우들의 이런 활약은 영화제를 통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영화제는 22회를 맞아 사상 최초로 여성 감독의 영화로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데요. 신수원 감독의 개막작 유리정원에 이어 폐막작 상해상치는 대만 출신 실비아 창 감독이 주연까지 맡았습니다. 남성 위주의 여성 혐오 논란까지 제기되는 한국 영화계의 척박한 현실이 무색하게 하는 여성 영화인들의 활약은 영역 파괴라는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촌스러운 말이지만 이만큼 적당한 말도 없습니다. 영화인들의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12일 개막했습니다. 어느새 벌써 22살 생일을 맞이한 부산영화제. 간략하게나마 그 연보와 기록들로 맞이해볼까요?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름이 너무 기니까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의 약자인 비프라고 부르겠습니다. 우선 이번 비프를 살짝 엿볼까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2회 비프는 예전처럼 영화의 전당이 있는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5개 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총 75개국에서 온 300편이 상영되는데요. 그중 세계 최초 혹은 아시아 최초 공개 영화가 무려 130편이라고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개막작과 폐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유리정원과 상해상치입니다. 유리정원은 마돈나로 칸 영화제에 초청받았던 신수원 감독의 신작입니다. 문근영이 사도 이후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작품이죠. 상해상치는 대만 대표 배우이자 감독으로도 활동 중인 실비아 창의 신작으로 새 시대의 여성들의 갈등과 교감을 다룹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9월 13일 처음 개최했습니다. 1회 개막작은 마이클 리 감독의 비밀과 거짓말이었죠. 1회 비프는 31개국의 169편을 소개했고 총 18만 4천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초창기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심지는 남포동이었습니다. 부산극장과 대형 시네마가 위치한 남포동 극장가는 영화의 거리로 지정되어서 2011년 16회 비프전까지 핵심지였죠. 지금과 같이 해운대로 자리를 옮긴 건 2011년 16회 비프부터입니다. 영화의 전당을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개관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뒤따랐죠. PUSAN, 피프에서 영문명을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 BUSAN, 비프로 변경했고 영화 상영 공간도 해운대 인근 멀티플렉스 극장으로 옮겨 늘어난 방문객에 발맞춰 갔습니다. 이번엔 비프의 몇 가지 기록들을 살펴볼까요? 21회까지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작품이 상영됐던 건 2014년 18회. 자그마치 79개국 312편을 상영했다고 하네요. 이 위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듬해인 2015년 19회는 22만 7,377명이라는 최다 관객수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1회는 다사다난했던 비프로 기억되는데요.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19회에 다이빙벨 상영 관련 파장과 영화인들의 보이콧, 또 태풍이란 악재를 겪으면서 16만 5천여 명의 관객수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영화와는 관련 없지만 의외의 기록도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이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됐거든요. 영화의 전당 빅 루프가 세계 최대 캔틸레버 지붕으로 인정받아 기네스북에 오르고 인증서까지 받았다네요. 그래서 부산시 측에서는 영화의 전당을 설계한 울프 프릭스 대표에게 부산 시민증을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0여 년간 진행되면서 한국의 대표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비프지만 여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다이빙벨을 상영한 이후 부산시와의 갈등, 또 집행위원장의 해촉 등이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2014년 국비 지원이 14억이었으나 2017년에는 7억으로 뚝 떨어지며 예산이 감축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22회 비프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란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내실 있는 즐거움의 장이 될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주의 할리우드 소식입니다. 디즈니는 2020년 개봉 예정이었던 애니메이션 자이젠틱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이젠틱 프로젝트는 잭과 콩나무의 변형 버전으로 콩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잭이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거인들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만난 소녀 거인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여정의 이야기를 뼈대었다고 하는데요. 본래 2018년 북미 개봉 예정이었다가 2020년으로 연기된 바 있죠. 월트 디즈니와 픽사 애니메이션의 회장 에드원 캔멀은 프로젝트가 크리에이티브 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아이디어의 호불호 여부를 떠나 스토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안타깝지만 다른 프로젝트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2018년 11월 21일에 주먹왕 랄프의 속편이 개봉하고 2019년에는 겨울왕국 2가 개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0월 쌀쌀한 가을 화요일입니다. 오늘 무비박스는 한국 영화계의 여풍부터 부산국제영화제 비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임수근, 진행의 김정우, 기술의 이은택이었습니다. 저는 휴방기간 잠시 쉬었다가 더욱 알차고 재밌는 영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